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손병희 가수 손병희 씨와 전화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전화 바로 걸어보죠. 제가 원래 주차장에서 차를 좀 빼야 되는데 이제 주차 요금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희 씨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오늘 또 있는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가수 손병희 씨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톡으로 오늘도 연결을 해봅니다. 어디서 오늘은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지 민중가수 손병희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등장했는데요. 자, 지금 곧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에서 지금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손병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자, 저희가 2주 연속 이제 비대면으로 네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예, 제주시에 있는 그 세와리라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와리랑 하도리 중간에 있는데, 세와리 하두리.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도리입니다. 하두리. 네네, 세와리는 그 해녀박물관이 있는 곳이죠. 네, 구자읍 그 세와리 구자읍 하도리인데, 네. 네, 여기 그 아담한 포구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해수욕장도 있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함덕이나 월정리처럼 붐비진 않는데 네. 한적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집에 계시는 거예요? 민박집인가요? 게스트하우스인가요? 민박은 아니고 제 그 후배 작가, 글 쓰는 작가의 그 집필실 겸 네. 또 필요할 때는 지인들한테 내주기도 하고 또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펜션 기능도 하고요. 그런 곳입니다. 좋네요. 뒤에 뭐 배경이 네네. 꽃인가요, 저게? 예, 그림이죠. 그림인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창호지 바른 그런 옛날 스타일의 물이 있잖아요. 네. 그 문에 뭘 이렇게 작품을 하나 걸어놓은 거죠. 대강 비주얼이 이런 집입니다. 예. 예, 전통적인 아담하게. 제주의 그런 집이죠. 네. 참 우리 손병희 씨 부럽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좋은 곳을 부러워서도 됩니다. 네. 좋은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네. 제주 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예, 평화 콘서트를 했는데 예.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도 하고 반주도 하고 네. 또 협연을 한 겁니다. 가야금 그리고 장세납 성악가도 있었고 네. 저 같은 가수도 있었는데 주로 북한의 그 교향악들 그 기악곡들을 연주하고 성악도 하고 저도 제가 만든 노래도 부르고 예. 임진강이라고 하는 북한의 노래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했는데 그건 아마 지금 그 김윤상 팀장께서 네. 그 다운을 받아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 한번 봐야겠네요. 이따 얘기하다가 그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제주도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세와리 제주도는 사실은 동서남북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날씨가. 예. 그리고 중산간과 또 해안가가 다른데 네. 적어도 이 세와 해변은 그저께부터 오늘까지는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떠 있거나 또는 구름이 많이 떠 있고 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니 제주라고 해서 항상 바람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예. 아니 그러면 그 해변은 좀 보여주셔야지. 방에서 계세요. 방에서 해변을 보여주고 싶어도 와이파이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의 좀 모습을 보면서 방송할 줄 알았더니 그거는 방에서.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좀 갈무리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나중에 제가 좀 편집수를 좀 더 배운 다음에 제 노래를 깔아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파이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서 사실 셀룰러 요금제로도 이게 통화가 가능한데
그 지난주 우리가 방에서 와이파이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죠? 이 아이패드로 안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지금은 뭐 화질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제주도에서 계신 손병희 씨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예, 해변을 못 봐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고. 그저 너무 염장을 지르는 것도 사실은 네, 그 알겠습니다. 상도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제가 일이 없어갖고 지금 제주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방에서 자, 손병희 씨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앞에 서론이 좀 길었고요. 네네. 지금 저희 서울은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네. 높은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좀 연기가 좀 되고 있고 예. 또 이 법원의 판단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다가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윤석열 네. 총장의 이 징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주도에서 우리 손병희 씨는? 제주도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10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100년이 걸렸고 네, 그것마저도 지금 뭐 이러저러한 그 제약 조건이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의료보험 개혁도 미국이 꼭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네,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층의 그런 저항도 있고 네, 또 이러저런 절차상의 문제로 근 100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필요성을 느낀 것은 네, 최근 몇 년간이잖아요. 네, 예, 그 국민적인 관심을 끄게 된 것은 최근 몇 음, 년간인데 사실은 그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네, 그 동네에서는 제기된 거였겠죠. 음, 사법이나 정치계에서는. 네, 저는 길게 봤을 땐 1970년대 초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왜 사법부의 그때 판사들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네, 유신 시대 직전이었는데 네. 옛날 마치 예전에 성균관의 유생들처럼 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법파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이 상명하복 그리고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이런 사법부에서 그런 젊은 그때 검사들인가 판사들 검사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권력의 신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신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어느덧 삼권 분립의 그런 전통은 단절이 되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 해방 후에 여러 가지가 미흡했었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승만 정권에서도. 그러나 사법부가 사실은 이 권력의 신여화가 제대로 된 것은 유신 시대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5공화국 시절을 거쳐갖고는 공고가 된 건데 네, 지금 사실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넘어서 사법부 그 중에서도 검찰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지 온 국민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고 어려운 네.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정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화에 대한 감성이 많은 그런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은 미룰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거. 예. 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름들은 그러니까 배역인 거죠. 오디오가 지금 잘 안 좋습니까? 예, 오디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디오 잘 좀 만져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지금 둘 셋. 괜찮습니다. 예, 예.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배역인 거죠. 그것이 윤석열이 됐던 추미애가 됐던
뭐 거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은 저는 그 배역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검찰 네. 개혁이라는 그 길에서 보면 그렇죠. 거의 하나의 거대한 그런 정치 연극이고 역사라고 한다면 네. 배역을 맡은 것뿐인데 이 배역의 그 운명은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있다. 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연극을 볼 때 이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나쁜 역과 착한 역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에 보면 이게 정파와 사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그런 극이라고 한다면, 영화라고 한다면 권선징악이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그 지금의 관점으로는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면 한 3년만 지나더라도 5년만 지나더라도 이 극의 종말이 어떻게 될 와는 상관없이 네. 그 역이 좋은 역이었고 이 역이 나쁜 역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더 명확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역시 예술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또 이 상황 자체도 예술적으로 극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지 않고 일희일비를 하고 그리고 작은 절차상에 이 절차가 올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또 이 좁은 틈 안에서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말미를 사흘 줬느냐 이틀 줬느냐 뭐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극적으로 좀 통 크게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우리 손병희 씨.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 한 곡 좀 청하고 싶습니다. 준비하신 노래요? 노래가 있으시죠? 뭐 어떻게 저 유튜브를 틀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불러야 될까요?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주도의 풍광은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제주의 노래를 그럼 제가 라이브로 일단 한 곡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의 뭔가요? 제주의 노래? 네, 그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잠들지 않는 남도. 남도. 네, 학생 시절에 안치환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4.3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서는 잊을 수 없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아주 큰 아픔인 4.3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죠.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라이브 이원 생중계 비대면 방식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펙트를 좀 하나. 네네, 조정하시죠. 하나. 자, 공연 준비하는 모습 함께하고 있네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우리 손병희 씨의 노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와, 좋은데요? 예, 아니, 소라 푸른 소라랑 비슷한 느낌도 있죠. 네, 예, 그 야, 노래도 안치환 씨가 만든 노래여서 네, 네. 이 노래를 두 노래를 엮어서 부르는 장르도 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 음, 그러셨군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고현숙님이 네, 마음이 아픈 노래다. 무무님이 한라산이여라면서 같이 이 댓글로 노래를 그렇습니다. 불러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이 통곡의 시절이다. 서영일님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자, 예, 프란스님은 노래 좋다 이런 말도 하고 계시고 김인준님도 박수 이모티콘으로 함께 손뼉을 쳐주고 계십니다. 양심님도 박수 손뼉 이모티콘 함께 하고 있고요. 체리님도 노래 멋져요. 뭐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동시 접촉자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한편 제 손병희 TV에는 네. 12분밖에 안 계시고, 예, 아, 김양아님, 오셋빛 땡땡님, 리니체님, 올리브님께서 예,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양 채널을 통해서 네, 이 방송을 함께하고 댓글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음, 검찰 개혁에 함께한다는 것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50년 전에 그때 그 평검사들의 음, 이야기했던 사법파동이라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이 그 내부자들끼리의 그런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 찻잔 밖에 나와서 또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바라본 세상이 아니라 우물 음, 바깥으로 나온 그런 거대한 물결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전을 하기도 하고 네, 지켜보기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만, 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균열은 크게 나고 있으니까 네. 그게 그 마무리는 시간이 좀 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마무리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가고 음,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 네네, 네, 재난지원금 문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네, 규모가 한 3조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되고 또 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또 지원이 예, 되고 예,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정, 국회 결정? 저는 이것이 길게 보면 우리 그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논의랑도 맞닿아 있고, 어, 예, 그것의 그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네. 이거에 대한 또 실험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예. 근데 음, 지금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네.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살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이 제주에 있습니다만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와는 그 다른,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1년 내내 계속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국가라는 그런 어, 곳에서 음, 안전장치를 해줄 것인가라는 건데, 국가의 그 집가자 있잖아요. 네. 예, 그 한자 집가자 보면은 위에가 지붕을 뜻하는 거고요. 음, 밑에는 개랑 돼지가 이렇게 있는 네. 형상인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붕 아래 개와 돼지도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이게 집가자인데, 네. 예, 국가라는 것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음, 한자로 보면 그런 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영어로는 네이션이지만, 음, 즉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이럴 때 보여주는 것이죠. 외적이랑 음, 싸우고 정권을 그 자본가들의 기득권을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울 때만 애국주의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만 애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음, 때 나라의 의미 자체를 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재난지원금에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3조는 엄청난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만, 음, 우리나라 1년 이번에 그 통과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558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음, 미미한 액수거든요. 아하. 전체로 보면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3억이 아니라 30억을 준다 그래도 저는, 예를 3조. 들면, 예, 30조를 준다 하더라도, 네. 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렇게 그 돈을 풀어도 되는 거야? 아, 라는 걱정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의미 이걸 다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1차 재난지원금 때 14조 원이 넘게 돈이 이제 풀렸죠. 네네.
풀려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갔고, 근데 2차 때는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선별 지급으로 가서 네. 7조 넘는 돈이 추경을 통해서 풀려서 지원이 됐고, 근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2차 재난지원금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께서도 아니 우리만 지원받은 2차보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이 받았을 때가 더 낫다. 그때가 네. 경기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3차 때도 다시 2차 때처럼 선별 지급이 돼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 1차 때가 좋았죠. 2차 때 2차 저도 때 못 받았으니까. 받으셨어요? 그럼요. 프리랜서 예술인. 예. 예술인인데 네. 예술인도 그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 소득,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이 못 받을 정도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그 소득이 기본 소득이 평균 소득이 정말 현저하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예술인들 평균에 비하면은 높은 잘 편이다 버는 그래도. 거라고 적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 아니세요 혹시? 손병희 씨? 그러니까 앨범도 많이 내시고. 예전엔 예를 들면 집회장에서 노래 부르거나 파업 현장에서 부르고 그럴 때는 네.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가면 갈수록 세금을 떼는 네. 그러니까 찬조 출연 같은 거 파업 현장에서 가고 그러면 그런 거는 투쟁 자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같은 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기 민망한 금액이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공식성을 띠는 행사라던가 또 사소한 그런 곳에서도 심지어 파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영수증 처리를 해요. 예, 뭐 세금 낼 건 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착각.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장도 거의 없었잖아요. 없고. 그렇죠. 예술인들 입장, 특히 뭐 민중 가수를 포함한 네. 투쟁 현장에서 많이 뵀던 분들을 현장에서 못 뵙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손병희 씨는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못 받게 된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 같은 경우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뭘 할 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이제 경력이 좀 되니까. 예. 네. 한 번 심사하고 나왔을 뿐인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일회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또는 어떤 기간 동안 유지되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네. 그런 직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야. 네. 그래서 예술가들, 저 같은 가수뿐 아니라 무슨 사진가라던가 미술가라던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경력은 좀 되었고 경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심사위원회 위촉이 됐던 또는 어떤 뭐 어디에 감사로 잠깐 위촉이 됐던 이런 직위를 가진 분들이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은 뭐 재난지원금 줄 필요 없지라고 간주가 되어서 해촉을 해달라고 기관으로 찾아다니면서 지난한 과정을 해촉을 하는 그 과정도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이런 걸 한대요. 참.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받은 거 너무 섭섭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말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돈 아닙니까? 네.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게 멋진 게 뭐냐면 이 money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지 제맛이다. 그렇죠. 네. 돈이 돌아야지 돈이죠, 사실. 그렇죠. 돈이 돌지 않으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빈부격차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지급을 했을 때 그런 선순환의 효과는 더더욱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 말 들어봐도 1차 때 그때는 이제 재난지원금이 풀려서 경기가 예전하고 뭐 똑같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2차 때 택시 기사분들이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2차 때. 택시 기사분들 받게 됐는데 오히려 나는 좀 더 받은 것 같지만 경기적인 면으로 보면 손님도 줄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공돈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해져 있고 기간이 쓰는 그렇죠. 기간이. 예. 그리고 뭐 그 돈을 저축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알아서들 그 돈은
근처에서 그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돈 갖고 해외여행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3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로 보면은 3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려고 네. 가야지. 국가가 그러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 부분이. 그게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네. 그런 게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왜 그 이너거리얼 그러니까 어디언스에서 취임사에 네. 미국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보다는 당신들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자. 이 명연설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건 그 당시에 미국 얘기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잖아요. 거의 그 분단과 전쟁 이후에 네. 거의 그런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우석훈 박사께서 지적을 하셨다는데 네. 이러다가 우리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네. 청년들의 지위는 그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냥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뿌리 깊은 의식.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건 내 잘못이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폐해를 끼치면 안 돼라는 그런 의식이 뿌리 깊게 있는데 네. 수십 년 동안 그런 정신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사의 유례를 못 느낄 만큼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아니 그 아시잖아요. 북극곰이 예? 그리고 뭡니까 겨울잠을 자기 위한 그런 여러 동물들이 개구리들이 다람쥐들이 가을 내내 그렇게 먹어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겨울잠에 빠졌을 때 쓸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주무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나라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그거 하라고 있는 부서죠, 사실은. 부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기재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검사와 판사와 변호인들, 변호인들도 각자의 사이드에 있는 변호인들이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맞춰가는 건데 왜 우리가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자기들 걱정하고 주위 이웃 걱정을 먼저 한다 그러면 재난기금 더 써라! 네.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재난지원금 그 결과도 비교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는 이걸 좀 모른 채 하는 게 아닌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 종교에서는 벌 때마다 10분의 1을 내라 그러고 실제로 10분의 1씩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집안 망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껴 쓰는 거니까 다른 데서. 지금 3조면은 우리 1년 예산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큰 200분의 1이에요. 네.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글쎄요. 4차 재난지원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국민들이 힘겨운데 국가가 좀 제대로 힘내라. 이런 돈을 좀 풀면서 재정을 풀면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협업했던 그 현장. 네. 오케스트라 협업한 거는 좀 저희 드문 일 아닌가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3년 만에 한 거거든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흔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저희도 못 봤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강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있었던 건가요? 공연이? 아니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제주시에는 제주 아트센터에서 네. 그 100명의 그러니까 거기 뭐 1000명 넘게 들어가는 그런 아트센터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500명 한정으로 하다가 다시 그 강화 여건이 네. 돼서 100명 한정으로 하고 소수의 그런 이 관객들과 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했던 공연입니다. 네, 그럼 한번 저희가 공연 실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임진강가에서 스케이트를 배웠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꺼려해야 되는 이 슬픈 시대에 핏줄에 대한 그리움은 더더욱 진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평화와 통일의 날은 기필코 올 것입니다. 다시 통일이야라는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닌 오로지 살길이 나는 오래된 그 노래를 그대는 기억하는가. 그것은 대박이라 말만 했었던 오로지 쪽박이었던 오래된 채권처럼 그대로 기약 없었지.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보네.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털린 계좌처럼 어쩔 수 없었던 장부도 압수당했던 불어난 구호처럼 되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해.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보네.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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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입니다. 야. 어떠셨어요? 저는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오케스트라랑 같이 우리 그렇죠. 네. 손병희 씨가 함께 있는 이 모습. 네. 근데 괜찮네요. 이게 뭔가 콜라보 그 느낌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연주하시는 네.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민중 가수의 협업 이거 보니까 노래도 더 웅장하고 또 노래 창법도 좀 바뀐 것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밴드와 할 때는 드럼이 비트가 있고 또 일렉 기타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그 마르카토, 그러니까 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레가토. 네. 레가토는 흐르는 창법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통일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통일이야
통일이야 이런 식으로 흐르게 부르는 것이죠. 아.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네. 것도 있군요. 네. 자, 저희 뭐 통일이야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지금 바이든 시대 이후에 네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뭐 미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우리 손병희 씨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상을. 사실은 뭐 무슨 가수가 저렇게 할 말이 맞느냐, 내지는 가수한테 뭐 저런 걸 근데 가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근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민화협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무슨 조선학교 돕기 하는 그 몽당연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금년엔 못 갔습니다만 8월 15일 이전 직전 네. 토요일에 야스쿠니 반대를 위해서 일본에 모여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대만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피해자들, 유족들 등등 모이고 네. 또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그 심포지엄도 하고 촛불행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본 우익들을 만납니다. 거리에서. 물론 이제 경찰들이 보호해 주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러이러한 행동에 참여를 하고 음악을 하면서 다른 가수들보다는 이런 남북 간의 평화라던가 또 한일 간의 그런 문제, 네. 예, 동북아시아의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근본. 네, 근본. 네. 뭐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네. 라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 또 바이든 행정부는 좀 다를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대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라고 한다면은 바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이러저런 교류를 하고 그분의 그 평화 노선이라든가 정치 노선이라 이런 거 깊은 공감을 표시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전임자들이었었던 특히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김대중 대통령과 대단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실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전통이 있는 민주당, 예, 그리고 바이든한테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우선이 되는 거는 굳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만 단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 민간의 영역에서 저 같은 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네. 또 시민단체, 민화협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매진을 하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더라도 애티튜드가 다르니까 이걸 좀 기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합을 네. 맞추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슨 폐단이 있냐면 정부가 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손을 좀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더 푸시를 해줘야지 네. 그런 정부 내에서도 그런 평화주의자들 그리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려는 그런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더군다나 우리 민화협은 북측에도 민화협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면모를 세우려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참 긴 세월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네, 교착 상태에 있게 된 게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나가야 되고 바이든 시대에서도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이 말씀한 것처럼 DJ 대통령을 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봤기 네네. 때문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바이든 당선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조 더군다나, 아래에서 예, 더군다나 사실은 그 세계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온갖 곳에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그 세력들끼리 네, 이간질하는 거였거든요. 이간질 시키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6.25 연방도 결국은 그 외재적인 외부 요인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네. 깨버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아, 동북아시아도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미국한테 좋은 건데 예. 이제 미국 자체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제국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러니 지금의 그런 추세를 확실히 인정하고 지금 EU도 사실은 옛날에 나토 체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토는 미국이 주도한 거고 네. 그 당시는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이제는 유럽이 옛날의 유럽이 아니고 네.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인도도 예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그런 그 모습으로 큰 블록이 모여서 유라시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일본, 그러니까 이 북한과 이어지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안 되면은 저쪽 사할린 통해서 홋카이도 통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그렇죠. 프로젝트도 좀 구성하고 있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미래의 비전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늘과 땅님께서도 평화 통일 가자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 네. 오직 손병희에서 계속해서 통일 얘기도 계속 매주마다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우리 오직 손병희 진행이 되니까 잊지 말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와 네네. 대화, 토크가 있는 오직 손병희. 그리고 네. 그 오늘 야외를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그 금요일 되기 전에 네.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네. 아니 뭐 일하도 좋으니까 연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예,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예. 실시간으로 하고 또 며칠 새에 제가 또 지금 영상이랑 사진을 부지런히 찍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편집해서 그 노래 담아갖고 그 제주 현지 그 분위기를 그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직 손병입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시간 한번 조정해서 제주 현지에서 연결하든 아니면은 그 영상으로 보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하셔야죠. 예.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추미애, 그리고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렇게 지역적인 대결의 모습으로 그리고 절차상 무엇이 옳았다 글렀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기사나 방송일수록 저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그 수건 사업 여기서 저항을 어떤 식으로 야지를 어떻게 노는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힘있게 추진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오마이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잘못했어. 추장관이 너무 밀어붙이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직 대 조직으로 검찰이라는 전체 조직이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언론이나 정치 세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복잡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마이TV를 함께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손병희님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고 리나 리께서 님께서 실시간 후원 또 해주셨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TV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마이TV에 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후원이 안 들어서 우리한테 떡고물은 없습니다만. 자, 오직 손병희, 손병희 씨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손병희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